새벽 공기를 가르는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짐승이 숨을 가르는 듯 무게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기침에 맞선 또 다른 소리가 세상을 깨우듯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절묘한 반격의 소리, 뽀옹. 한 집안의 질서와 권위가 단 한 번에 발설되지 않은 소리로 뒤바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한 며느리, 그리고 기침. 한 번이면 누구든 굴복시킬 수 있다 생각하였던 시아버지의 이야기기. 오늘 들려드릴 이 야담은 웃기면서도 슬프고 자극적이면서도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조선시대 엄격하였던 한 집안에서 벌어진 반란의 이야기이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침 안개가 걷히지도 않은 시각, 고요한 한오. 마당을 가르며 시아버지 만석 대감의 헛기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에헴, 나무 기둥이 떨릴 정도의 울림이 집안 곳곳에 메아리 쳤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던 며느리 선희는 그 소리에 손을 멈추었사오나 기죽은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단지 눈빛만 반짝이며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굳건하였지요. 만석 대감은 집안을 지배하는 상징처럼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기침을 하였습니다. 물을 들이킬 때도 에헴, 마루를 지나칠 때도 에헴, 심지어 뒤돌아서기만 해도 에흠. 그 기침 하나하나가 아랫사람을 누르는 권위의 신호처럼 사용되었고 집안 식구들은 그 기침 소리의 말을 멈추고 손을 멈추며 숨까지 줄여야만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 아버지를 옹호하며 선있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선희야, 아버지 긴장하게 하지 말고 조심 좀 하여라. 헛기침이 더 심해지지 않느냐.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듯한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점심 준비를 하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만석 대감이 방문을 벌컥 열며 일부러 더 크게 기침을 내지르셨습니다. 에헴, 그 소리는 지붕 위로 날아간 까마귀까지 떨어뜨릴 기세였지요. 그러나 그 순간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치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아주 또렷하게 말입니다. 뽕.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의 닭이 울음을 멈추고 방 안의 시누이는 입을 쩍 벌렸으며 만석 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앞에서? 끝나기도 전에 선희는 반찬을 정리하며 침착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치 들렸으면 들린 것이고 아니면 아니었던 것뿐이지요. 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한 전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 대감이 마당에서 에헴하면 부엌에서 뽕. 수염을 만지며 에헴 하면 뒤뜰에서 뽕. 밥상에 앉아 큰 기침을 하면 찻주전자를 들고 뽕. 선희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조롱이 아니었고 장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응답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 믿었던 만석 대감의 헛기침, 권력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만석 대감은 밥상 앞에서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감히 그러나 선인은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기침 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 몸이 자연스레 반응하였을 뿐이옵니다. 빵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이는 바로 만석 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인은 마루 끝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결혼 후 겪어온 수많은 모욕과 억울함이 떠올랐습니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던 날에도 만석에 에헴 3번의 겁을 먹고 밥상 앞에 억지로 앉아야 했던 기억. 여자라면 참고 견뎌야 한다며 무심하게 내뱉던 그 말. 남편까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에 깊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반격은 그 모든 세월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어머니 춘자께서 조심스레 다가오셨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선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춘자는 숨죽인 목소리로 조용히 고백하였습니다. 나 또한 예전엔 그 애햄 때문에 울며 살았지요. 밖에서는 점잖은 척하지만 가족에게만 유독 엄해했어. 그때 선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방귀로 맞서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린 숨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시면 제가 더 굳세게 나아가야 하겠사옵니다. 춘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한번 제대로 깨부숴야지. 다음 날은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만석 대감은 늘 그렇듯 유지 노릇을 하며 체면을 가득 세웠고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인자하고 점잖은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한 사람 앞에서만 에헴이라는 무기를 꺼낸다는 사실을. 선인은 오늘 그 가면을 벗길 작정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만석 대감이 일부러 많은 사람 앞에서 선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잘난 기침 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에헤헴. 그 기침은 내 권위를 인정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고개를 들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뽀옹. 잔치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가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른들도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만석 대감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감히 이런 자리에서 그가 말하기도 전에 선인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기침에 응답해야 한다 하셨지요. 이제는 침묵 대신 제 몸의 솔직한 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기침이 지시라면 제 소리는 선언이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퍼졌습니다. 말 잘하네. 저 집 며느리 대단하구먼. 만석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의 침묵도 깨졌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눌러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헛기침 저희도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기침으로 우리를 얼마나 옥죄었는지 이제라도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만석은
자신이 무심코 하였던 행동이 수년간 가족들의 숨통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헛기침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마당에 만석 대감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선희는 긴장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뱉은 말은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변화였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는 헛기침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 그 조용함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은 편안한 숨을 쉬었습니다. 식사 후 선희는 햇빛이 비치는 마루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소리가 힘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로의 숨을 들으며 살아가는 집이 진정 강한 집이지요. 그날 아침 햇살은 한옥의 대들보를 환히 비추며 오래 눌려있던 공기를 자유롭게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며 다음 이야기 역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야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